청소부 할머니. 고급 레스토랑 입구. 명품 가방 든 여자가 할머니를 밀어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냄새나요. 손님들이 돌아봅니다. 옆에 선 젊은 남자. 할머니를 모른 척합니다.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청소걸레만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갑니다. 아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할머니 혼자 남습니다. 3일 후. 그 며느리 앞에 놓인 서류. 강남 1200억 건물 등기부. 건물주 이름. 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의 대리석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선영은 청소 걸레를 든 채 멈춰 섭니다. 예비 며느리 민지가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다가옵니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선영은 걸레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청소 일 하고 있었어. 선영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민지가 코웃음을 칩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준혁아, 우리 들어가자. 여기 공기가 좀. 민지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합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봅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너희 먼저 들어가. 난 할 일 있어. 준혁이 민지의 팔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리문이 닫힙니다. 선영이 그 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선영이 걸레로 유리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안쪽에서 준혁과 민지가 웃고 있습니다. 지배인이 나옵니다. 손님. 여기는 청소구역이 아닌데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선영이 청소 도구를 챙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리석 바닥에 얼룩이 집니다. 선영이 그것을 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닦습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선영이 일어섭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펴냅니다. 등뼈가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몇 장 안 되는 지폐가 보입니다. 오늘 번 돈입니다. 3만 원. 화장실 청소 2군데. 계단 청소 1군데. 5시간. 선영이 지갑을 도로 넣습니다. 길을 걷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채. 사람들이 비켜섭니다. 누군가 코를 막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옷 냄새를 맡습니다. 표백제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가 납니다.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버스가 옵니다. 사람들이 탑니다. 선영이 뒤에 섭니다. 청소도구가 다른 사람 옷에 닿습니다. 아, 조심 좀 하세요. 젊은 여자가 소리칩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선영이 손잡이를 잡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톱 밑이 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혁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 오시면 안 돼요? 민지 부모님 오시거든요. 선영이 입술을 깨뭅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깁니다. 버스 창밖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지나갑니다. 선영이 그것들을 봅니다. 한때 자신도 저런 곳에 살았습니다. 30년 전입니다. 1995년 가을. 부동산 중개소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선영이 서류를 봅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 가격란에 적힌 숫자가 눈부십니다. 15억. 남편 철수가 선영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우리 전 재산이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건물 10년 후엔 100억 넘을 거야. 강남 한복판이잖아. 중개인이 웃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요즘 강남이 얼마나 뜨는데요? 선영이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을 씁니다. 한 획 한 획 천천히. 박선영. 도장을 찍습니다. 중개인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합니다. 선영이 그 손을 잡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10월의 바람이 차갑습니다. 철수가 선영의 어깨를 감쌉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이 옷가게 10년 하면서 모은 돈인데. 선영이 웃습니다. 우리 준혁이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우리 노후도 준비할 수 있어. 이 건물 하나면 돼. 두 사람이 건물 앞에 섭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입니다. 외벽이 허름합니다. 1층은 구멍가게. 2층부터 5층까지는 원룸입니다. 여보, 저기 봐. 우리 건물이야. 선영이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햇빛이 건물 옥상을 비춥니다. 선영의 눈이 부십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엄마,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선영이 준혁을 안습니다. 응. 엄마가 너 좋은 대학 보내줄 수 있게 됐어. 준혁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선영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꼭 안습니다. 준혁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납니다. 밤입니다. 선영이 건물 관리 서류를 정리합니다. 세입자 명단, 월세 내역, 관리비 내역.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철수가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이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선영이 별을 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본 별입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선영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선영이 건물로 갑니다. 1층 구멍가게 주인이 인사합니다. 건물 주님. 안녕하세요. 선영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건물주라니요. 그냥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층, 한층. 2층부터 5층까지 방문을 두드립니다. 세입자들에게 인사합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입니다. 한 청년이 문을 엽니다. 아, 새로 오신 건물주님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 웃습니다. 건물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선영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빌딩들이 빽빽합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이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가슴이 뜁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옷가게 직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재고 정리 어떻게 할까요? 선영이 생각합니다. 옷가게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가게 정리할게요.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한 가게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에 가던 날들. 손님들 하나하나 챙기던 날들. 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영이 주먹을 쥡니다. 원룸 창문으로 석양이 집니다. 선영이 좁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벽지가 곳곳이 벗겨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선영이 핸드폰을 봅니다. 준혁의 SNS입니다. 준혁과 민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매장. 민지가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입니다. 부럽다. 금수저 커플. 완전 로맨틱. 선영이 사진을 확대합니다. 준혁의 얼굴을 봅니다.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선영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1통, 계란 3개, 우유 1팩. 선영이 라면을 끓입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 들립니다. 계란을 넣습니다. 노른자가 터집니다. 라면을 먹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삼킵니다. 목이 메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혁입니다. 선영이 후다닥 받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민지네 집에서 상견례 해요. 엄마는. 준혁이 말을 멈춥니다. 선영이 기다립니다. 엄마는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영의 손이 떨립니다. 왜?
민지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엄마가 지금 하시는 일이 그게 선영이 입술을 깨뭅니다. 피 맛이 납니다. 알았어. 엄마가 부끄럽지. 엄마. 그게 아니라. 선영이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던집니다. 액정이 금이 갑니다. 선영이 무릎을 안고 웅크립니다. 10년 전이 생각납니다. 남편 철수가 암 진단을 받던 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날들.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15억에 샀던 건물이 1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철수가 죽던 날. 선영이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때 준혁은 진심이었습니다. 선영이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준혁은 다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민지를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민지네는 재벌가입니다. 준혁은 그 세계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선영이 일어섭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등. 이 모습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사진을 꺼냅니다. 30년 전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영과 철수와 준혁. 셋이 웃고 있습니다. 선영이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소리 없이 울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첫 청소 현장이 6시입니다. 선영이 이불을 덮습니다. 야은 이불입니다. 추위가 스며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생긴 금입니다.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춥니다. 새벽 5시. 선영이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번엔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건물 옥상에 서 있는 꿈입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선영이 날아오릅니다.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알람 소리에 깹니다. 꿈이었습니다. 선영이 일어섭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에 얼굴이 얼얼합니다. 청소복을 입습니다. 낡은 옷입니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바늘과 실로 꿰맸습니다. 선영이 거울을 봅니다. 청소부입니다. 한때 건물주였던 사람. 지금은 청소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가 어둡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밖으로 나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듭니다.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이 넓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입니다.
선영이 소파 끝에 앉아 있습니다. 준혁이 전화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민지 부모님이 꼭 뵙고 싶다고 했답니다. 민지 아버지가 선영을 봅니다. 양복이 반듯합니다. 시계가 빛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지 아버지 강대호입니다. 선영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박선영입니다. 준혁이 엄마. 민지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아. 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선영이 다시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민지가 차를 내옵니다. 명품 찻잔입니다.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비싼 거예요. 민지가 말합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선영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강대호가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선영이 입술을 적십니다. 청소 일을 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민지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아. 청소. 네. 그렇군요. 준혁이 끼어듭니다. 엄마는 원래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됐어. 준혁아. 선영이 아들을 봅니다. 준혁이 입을 다뭅니다. 강대호가 계속 묻습니다. 아드님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혼수라든지 예단이라든지. 선영이 손을 꼭 쥡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우리 민지는 귀하게 자랐거든요. 불편하게 살면 안 되는데. 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지가 웃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준혁 오빠 잘 벌잖아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선영이 민지를 봅니다. 민지가 선영을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선영이 시선을 피합니다. 강대호가 서재로 가자고 합니다. 준혁과 민지가 따라갑니다. 선영이 혼자 남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비싼 그림 같습니다. 장식장에 골동품이 있습니다. 소파가 부드럽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옷을 봅니다. 마트에서 산 옷입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대리석 세면대가 반짝입니다. 거울이 큽니다. 선영이 얼굴을 봅니다. 화장을 했지만 주름이 보입니다.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휴지로 닦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비누 향이 좋습니다. 장미 향 같습니다. 수건이 포근합니다. 선영이 수건에 얼굴을 묻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지 어머니와 강대호의 목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사돈이라니. 창피해 죽겠어. 우리 민지 고생하겠어. 시어머니가 저러면. 준혁이는 괜찮은 애 같은데. 집안이 너무 안 맞아. 선영이 멈춥니다. 숨을 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준혁과 민지가 나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휘청입니다. 준혁이 팔을 잡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영이 팔을 뿌리칩니다. 괜찮아. 민지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강대호가 고개만 끄덕입니다. 민지 어머니는 돌아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준혁과 선영만 탑니다. 민지는 부모님과 남았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혁이 말합니다. 선영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지네 부모님이 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이 준혁을 봅니다. 너는 괜찮니? 네. 엄마가 창피하지 않니? 준혁이 말을 못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선영이 먼저 내립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2010년 겨울.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선영이 의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철수가 옆에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말기 암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선영의 귀가 멍합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철수가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 항암 치료는 1년에 2억 정도 예상됩니다. 선영이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철수의 손이 차갑습니다. 뼈만 앙상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혁이 대학생입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철수가 웃습니다. 아빠, 괜찮아. 걱정 마. 밤입니다. 선영이 건물 서류를 꺼냅니다. 등기부등본, 재산평가서, 건물이 120억이 되어 있습니다. 15억에 샀던 것이 8배가 되었습니다. 철수가 선영 옆에 앉습니다. 여보, 건물 팔지 말자. 선영이 남편을 봅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살아야지. 이 건물은 우리 가족 미래야. 준혁이 미래고. 선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준혁이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당신이 중요해. 철수가 선영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내가 병에 걸려서. 선영이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다음 날 은행에 갑니다.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건물 담보로 50억까지 가능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50억을 빌립니다. 이자가 무섭습니다. 월 2천만 원입니다. 철수가 수술을 받습니다. 12시간이 걸립니다. 선영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준혁이 옆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수술이 끝납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선영이 안도합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철수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선영이 병실에서 잠을 잡니다. 의자에 앉아서 매일 밤 병원에 있습니다. 낮에는 건물 관리를 합니다. 세입자들을 만나고 월세를 받고 수리를 합니다. 돈이 빠르게 나갑니다. 병원비, 약값, 대출 이자, 통장 잔고가 줄어듭니다. 선영이 불안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철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선영이 계산합니다. 남은 돈으로는 6개월입니다. 그 후엔 건물을 팔아야 합니다. 철수에게 말합니다. 여보, 건물 팔아야 할 것 같아. 철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나 없이도 당신과 준혁이는 살아야 해. 그 건물로. 당신 없이 무슨 소용이야. 선영이 옳습니다. 철수가 선영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년이 지납니다. 결국 건물을 팝니다. 120억에. 빚을 갚고 병원비를 내고 나니 20억이 남습니다. 선영이 통장을 봅니다.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철수가 죽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선영이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 숨을 쉽니다.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여보. 선영이 남편을 흔듭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선영이 남편을 안습니다. 차가운 몸입니다. 장례식입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옵니다. 선영이 절을 받습니다. 몇 번이나 절을 하는지 셀 수 없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빈 집입니다. 철수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발, 옷, 안경. 선영이 남편의 옷을 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납니다. 준혁이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선영이 아들을 안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남편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남은 건 돈뿐입니다.
선영이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입니다. 투자 상담 회사 사무실이 깔끔합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선영 고객님. 저희 회사는 20년 전통에 선영이 않습니다. 남은 돈 20억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적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연 15% 수익을 보장합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선영이 서류를 봅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정보 인증도 받았고요. 선영이 망설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은행 이자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일단 5억만 투자해 볼까요? 상담사가 활짝 웃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선영이 서명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상담사가 압수를 청합니다. 3개월이 지납니다. 수익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계산대로입니다. 선영이 안도합니다. 추가로 5억을 투자합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또 수익이 들어옵니다. 선영이 확신합니다. 나머지 10억도 투자합니다. 전 재산입니다. 1년이 지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상담사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경비에게 묻습니다. 여기 투자회사 어디 갔나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 했어요. 사기 회사였대요. 선영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경비가 놀라 달려옵니다. 괜찮으세요? 선영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범인들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돈 찾기 어렵습니다. 선영이 울부짖습니다. 제 전 재산이에요. 20억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형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선영이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선영이 주저앉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돈을 다 날렸어. 준혁이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 20억이 다 날아갔어. 준혁이 벽에 주먹을 칩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돈인데. 선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준혁이 소리칩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선영이 혼자 남습니다. 거실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선영과 준혁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준혁이 집을 나갑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선영이 혼자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습니다. 60대 여자를 뽑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 마트, 카페 모두 거절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선영이 길을 걷습니다. 발이 아픕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해가 집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노숙자가 옆에 있습니다. 선영이 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관리비를 못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영이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혁입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선영이 울음을 참습니다. 축하한다. 준혁아. 감사해요. 엄마. 제가 이제 돈 벌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선영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기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다음 날 청소 일자리를 찾습니다. 청소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입니다. 선영이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청소복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청소 현장에 도착합니다. 건물입니다. 계단을 청소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삽니다. 1,000원짜리 김밥입니다.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루가 끝납니다. 일당을 받습니다. 5만 원. 선영이 돈을 세어봅니다. 한 장, 한 장. 준혁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지가 문을 엽니다. 선영이 서 있습니다. 청소복이 아닙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선영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테이블에 놓습니다. 민지와 준혁이 서류를 봅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묻습니다. 선영이 대답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강남역 5분 거리. 15층짜리 상업용 건물. 준혁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게
시가 1200억? 맞아. 내 건물이야. 침묵이 흐릅니다. 민지가 선영을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청소부잖아요. 선영이 웃습니다. 쓴 웃음입니다. 청소부 맞지? 하지만 1200억짜리 건물 주인이기도 해. 준혁이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이게 무슨... 15년 전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야. 선영이 자리에 앉습니다. 난 사기당한 척했어. 너한테. 세상한테. 그 20억으로 다시 건물을 샀어. 작은 건물이었지. 하지만 10년 동안 월세 모으고 재투자하고 또 다른 건물 사고 그렇게 불려나갔어. 민지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럼 왜 청소 일을? 너희 시험하려고. 선영이 민지를 똑바로 봅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본성이 드러나더라. 너 오늘 레스토랑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기, 그건 밀어냈잖아. 청소부라고. 냄새 난다고. 준혁이 끼어듭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왜 거짓말을. 너도 마찬가지야. 준혁아. 선영이 아들을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나한테 상견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창피하다고. 내 엄마가.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엄마.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넌 변했어. 돈 많은 집안 만나면서. 민지가 벌떡 일어섭니다. 어머님. 그럼 이 모든 게 저희를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맞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갖고 놀다니. 선영이 웃습니다. 갖고 논 건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민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선영이 다시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너희 결혼 자금으로 줄 생각이었던 5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야. 취소했어. 준혁이 소리칩니다. 엄마. 왜? 청소부 엄마한테 받기 싫어? 선영이 일어섭니다. 가방을 듭니다. 너희 결혼 축하 안 해? 준혁아. 넌 이제 혼자 살아봐. 내가 얼마나 잘하나. 엄마. 제발. 준혁이 어머니 팔을 잡습니다. 선영이 뿌리칩니다. 손 떼. 민지가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워? 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선영이 문 쪽으로 걷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영이 멈춥니다.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준혁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일어나.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게 아니야. 준혁이 일어섭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입니다. 엄마.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선영이 한참을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선영이 문을 엽니다. 민지가 소리칩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영이 돌아봅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난 축복 안 해. 문이 닫힙니다. 준혁과 민지가 남습니다. 민지가 준혁을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 준혁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준혁이 엄마가. 준혁이 민지의 핸드폰을 빼앗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민지가 당황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1200억이 날아갔잖아요. 준혁이 민지를 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봅니다. 민지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이제야 압니다. 나가줄래? 뭐라고요? 나가달라고. 혼자 있고 싶어. 민지가 화를 냅니다. 지금 농담해요?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하고? 모르겠어. 나가줘. 민지가 가방을 집어들고 나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준혁이 혼자 남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봅니다. 1200억짜리 건물. 어머니가 10년 동안 이룬 것. 준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새 사무실이 깨끗합니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선영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혁이 들어옵니다. 3개월 만입니다. 야위었습니다. 정장이 헐렁합니다. 앉아. 준혁이 앉습니다. 선영이 차를 따라줍니다. 준혁이 찻잔을 받습니다. 잘 지냈니?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냈어. 침묵이 흐릅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알아.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선영이 아들을 봅니다. 반성만으로는 부족해. 알아요. 그래서.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뭐니? 회사 사직서요. 어제 냈어요. 선영이 놀랍니다. 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엄마한테 배우면서. 선영이 서류를 봅니다. 사직서가 맞습니다. 민지는? 준혁이 쓰게 웃습니다. 헤어졌어요.
제가 차였죠, 정확히는. 그래. 엄마가 옳았어요. 민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집안을 사랑했어요. 선영이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준혁아. 넌 아직 어려.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한테 상처 준 건 용서가 안 돼요. 제 자신이. 선영이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갑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나도 실수 많이 했어.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래? 아니에요. 엄마는 절 시험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시험해선 안 돼. 그건 내가 잘못했어. 준혁이 어머니 옆에 섭니다. 엄마. 너한테 미안해.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선영이 아들을 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선영이 먼저 떨어집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네. 두 사람이 식당에 갑니다. 작은 한식당입니다. 선영이 단골집입니다. 여기 자주 와? 응. 청소일 할 때 자주 왔어. 싸고 맛있거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바빴어요. 오늘은 아들이랑 왔어요. 아드님? 어머. 잘생겼네요. 준혁이 인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맛있게 드세요. 선영이 밥을 떠줍니다. 준혁이 받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준혁이 밥을 먹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음식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울어? 그냥. 엄마가 해준 밥이 오랜만이라서. 선영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어. 네. 밥을 다 먹습니다. 선영이 계산을 합니다. 준혁이 말립니다. 제가 할게요. 됐어. 엄마가. 밖으로 나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준혁아. 너 정말 내 밑에서 일하고 싶어? 네.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건물 관리, 세입자 관리, 투자. 다. 선영이 생각합니다. 알았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했어요.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어. 괜찮아요. 선영이 웃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출근해.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엄마라고 불러.
네. 엄마.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나란히.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준혁아. 네. 엄마가 청소부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알아? 뭐였어요? 사람들 시선이었어. 무시하는 눈빛. 피해가는 몸짓.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야. 세상엔 그런 사람들 많아. 하지만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왜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 가치를 아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배울게요. 엄마한테. 그래. 천천히 배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나 이거 타야 돼. 사무실 가야 해. 네. 내일 봬요. 선영이 버스에 탑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준혁이 손을 흔듭니다. 선영도 손을 흔듭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선영이 창밖을 봅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습니다. 선영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30년 전 건물 앞 사진. 그리고 어제 찍은 새 사무실 사진. 선영이 웃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부터 신입사원 1명 출근합니다. 잘 부탁해요. 비서가 답장합니다. 네. 사장님. 아드님 맞으시죠? 네. 특별 대우 없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영이 핸드폰을 넣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